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미니 프로젝트나 C 리뷰를 하면서 다양한 이제 코드를 잡아 보았었는데, 그 소스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버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VCS, 즉 버전 컨트롤 시스템 중에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깃에 대해서 사용을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깃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협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2주간에 걸쳐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GitHub라는 그 사이트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개발자들에게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소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혼자서 이제 개발하는 거라면은 소스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개발할 때에도 여러 버전의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소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개발할 때 이제 소스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뭐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소스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백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소스를 다시 복사해서 날짜를 기입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헬로우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1 복사본, 복사본 2, 복사본 3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좀 심한 경우죠. 보통은 복사하면서 이제 언제 복사가 되었는지 날짜로 보통 기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세밀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버전 뭐 1.0, 2.0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복사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은 이 헬로우 1이라는 것과 헬로우 1의 복사본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 폴더는 무슨 버전인가에 대한 기록을 좀 남겨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수정을 했는데 언제 무슨 이유 때문에 수정했는지도 기록을 남겨 놔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복사본 2를 다시 가져다가 뭐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1년 후에 이제 고객들이 "어떤 기능을 좀 바꿔 주세요." 했을 때 이것만 보고는 어떤 버전이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우리가 개발을 하다가 새로운 기능이 있어서 추가를 했는데, 그 기능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그저께 버전으로 내가 다시 가져와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어느 게 그저께 버전인지, 그럼 그저께 버전은 어떤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기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 개발할 때는 그래도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가능, 뭐 문서를 만들어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정리를 해 놓으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협업할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협업할 때 인제 여러 명이 이제 기능을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다르게 이제 개발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기능을 만들고 저 사람은 저 기능을 만드는데, 그러면은 이 소스를 어떻게 합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인제 이 소스를 지금 내가 만드는 게 최신 버전이라서 이것을 갖다 우리 인제 팀원들에게 다 공유를 해야 할 때에는 지메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지메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첨부 파일의 버전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거죠. 보낼 때마다 거기에 인제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어떤 기능을 추가했으면 어떤 기능을 삭제했으면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팀으로 인제 우리가 협업을 할 텐데, 그때 그러면 친구들과 어떻게 그 소스를 공유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좋은 방법이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우리 공유해 놓고 쓰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그게 인제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팀 프로젝트인지를 모르고 삭제해 버린다면은, 그러면 이제 진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제 서버에 올려 놓고 "그러면 같이 고치자." 이렇게 인제 했는데, 이 학생하고 저 학생하고 동시에 두 개의 이제 같은 파일을 고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제 나는 A라는 기능을 추가했는데 저 친구는 B라는 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저 친구가 B라는 기능을 추가한 걸 덮어쓰기를 해서 내 기능을 갖다 없애버리면은 또다시 나는 받아 가지고 고쳐야 되는, 그런 정말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새는 개발을 할때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쓰는 게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널리 알려짐에 따라서 협업할 때 GitHub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VCS, 즉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보통 VCS를 얘기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SCM이라는 약자로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소스 컨트롤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소스 파일들 관리할 때 쓰는 용도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스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이제 소스 형상 관리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소스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큐멘트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해서 저 개발자에게 어떤 게 고쳐졌다, 어떤 게 삭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VCS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그때그때 적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우리 팀원들과 같이 공유가 되는 형태, 즉 지금 수정된 그 이력을 적어 놓고 그 이력을 함께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이제 VCS는 언제 가장 빛을 발하냐면은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소스 코드나 문서나 디자인이나 이미지 파일 등 그런 파일들을 버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할 때 가장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팀을 이제 꾸리게 되면은 개발자도 있고, 개발자도 한 명이 아니겠죠. 여러 명의 개발자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리더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디자이너들도 있을 거고, 여기 안에 이제 뭐 여러 이제 역할을 하는 팀원들이 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기 거에서 개발을 하면서 자기가 뭘 개발을 했는지, 무엇을 삭제했는지, 무엇을 수정했는지를 기록해 가지고 소스 관리 도구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 놓으면 이것을 이제 다 모아서, 그래서 이 모아진 걸 가지고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백업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혼자서 개발할 때에도 버전 관리할 때 문서를 놓고 뭐 개발했다, 뭐 삭제했다, 어떤 뭐 함수 추가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 적지 않으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내 이 소스를 보면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가 없겠죠. 소스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VCS다라는 것입니다. VCS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는 이제 크게 두 종류로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CVCS라고 해서 Centralized Version Control System이라고 해서 중앙 집중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스 관리하는 부분이 중앙에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개발자들이 그 중앙에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개발 이력들은 중앙에 저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제 CVCS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DVCS라고 해서 Distributed Version Control System, 즉 분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중앙에 소스와 이력을 놓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개발 팀원들이 전부 다 분산해서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동일한 버전을 모두 다 이제 가지고 같이 관리하는 형태죠. 초창기에는 CVCS 형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서버가 있어서 이 서버가 지금 현재 그 최신 버전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개발 팀원들은 이 서버에 접속해서 그 소스를 받아다가 이제 개발을 하고 다시 소스에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서버의 최신 소스 파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전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자기 버전만 가지고 있지 서버가 가지고 있는 최신본을 늘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서버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최신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백업을 주기적으로 하는 담당 직원을 하나 둬서 서버에 뭐 오늘 밤에 한 번씩 백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시 백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분산 관리 시스템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서버라는 개념이 없이 모두 다 같은 버전을 계속 최신 버전을 같이 업데이트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인제 고치면 고치고 그 이력을 저장하는 것을 내 시스템에다 저장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인제 공유하는 사이트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다 인제 업데이트를 해 놓으면 인제 그 팀원들이 거기에 접속해서 다시 내 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인제 소스를 수정하고 고치면서 그 버전을 저장하게끔 하는,
즉 분산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이 분산 관리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면 소스와 히스토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PC에 그냥 각자 다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서버가 뭔가 집중화되어 있는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서버가 고장 난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팀원들이 인제 최신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서버 쪽에 우리가 이제 공유해 놓은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팀원 중에 최신 버전을 가진 그 개발자가 이제 서버 인제 공유하고 있는 거기에 다시 업로드하면은 다시 모두 다 그 최신 버전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좀 백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제 자동으로 다 백업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분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제 서버가 장애가 되더라도 로컬 저장소에 있는 최신 본을 이용해서 중앙 저장소에 복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서버라는 말보다는 그냥 중앙 저장소라는 말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제 CVCS 중앙 집중식에서 사용하는 인제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냐면 CV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SVN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은 프로젝트를 하는 프로젝트 인제 팀장이나 뭐 리더가 "우리는 SVN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인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DVCS로 인제 대표적인 게 깃이 있고요. 머큐리얼 있고 뭐 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굳이 깃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VCS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조금 전에 VCS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제일 처음에 CVCS 뭐죠? 중앙 집중식 버전 컨트롤이고요. 얘는 분산 버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집중형인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에 이렇게 서버가 항상 있어야 된다. 서버. 지금 이제 서버 버전을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 서버가 항상 있어야 되고, 이제 개발자가 지금 현재 이게 2명으로 되어 있다면 이 개발을 할 때마다 이제 데이터 체크아웃을 해서 서버에 있는 소스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뭔가 수정이 되고 나면은 수정을 했다라는 그 기록을 서버에다가 저장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항상 최신 버전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서버에 접속해서 소스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이 소스에서 인제 수정되고 삭제되고 뭐 추가되는 기능들이 있을 때마다 그 변경 사항 이력을 서버에다가 커밋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제 분산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수의 리포지토리에서 작업한다는 형태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클라이언트도 리포지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 분홍색 이 사람도 자기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소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인제 해요. 통째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이 안에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계속 뭔가의 변경 이력을 로컬에서 인제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작업이 다 끝났다. 즉 뭐 A라는 함수를 추가했다. B라는 함수를 뭐 수정했다. C라는 함수를 삭제했다. 이런 기능들을 이 안에서 로컬에서 다 한 다음에 이제 내가 한 기능이 다 테스트가 되고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 완료된 정보를 이제 중앙 저장소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푸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 저장소에 인제 푸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내가 지금 인제 뭔가를 고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다 인제 접속을 해 보면 여기에 지금 인제 푸시된 게 변경된 게 있으면 인제 이 데이터를 갖다 가져와서 내 거에다 업데이트를 해 놓고, 그리고 내 거에서 인제 만약에 뭐 AA라는 기능을 추가하고 B라는 기능을 추가하고 CC라는 뭐 기능을 갖다 삭제하고 뭐 이런 것을 할 때마다 내 로컬에서 계속 작업을 다 완료한 후에 작업이 완료가 된다면 그때 인제 다시 중앙 저장소에 푸시를 하게 되는, 그래서 즉 이 중앙 저장소에 있는 최신 버전과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버전이 둘 다 최신 버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항상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개발할 때마다 중앙 저장소에 있는 것과 내 거에 있는 소스의 버전을 확인해서 항상 중앙 저장소에 있는 것으로 내 거를 최신 버전으로 맞춰 놓고, 그리고 인제 수정을 한 다음에 내 수정이 완료가 되면 푸시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깃은 2005년도에 리눅스 커널 개발자인 리누스 토르발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 리눅스 커널이 개발된 후에 그 후에 인제 세계 여러 곳곳에 많은 개발자들이 모여서 오픈 소스로 인제 만들어지면서 깃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제 깃의 특징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어서 인제 중앙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 중앙에 저장소가 있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제 장점이 뭐냐면 중앙에만 있게 되면은 인제 그 클라이언트들이 인제 그 소스를 가져갈 때마다 굉장히 느리고 커밋도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으로 계속 커밋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느려지는데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은 굉장히 빠른 수행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버전 관리가 필요한 인제 뭐 소프트웨어나 소스나 아니면은 디자인 파일이나 아니면 뭐 다큐멘트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고 요새는 인제 그림을 그리시는 디자이너분들이나 아니면 기획하는 설계자들 그리고 이제 그냥 문서를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것은 이제 수천 개의 브랜치 작업이 동시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브랜치란 개념은 인제 여러분들 한 다음 시간 정도에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인제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브랜치를 많이 작업을 할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인제 그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현재 인제 깃이 가장 또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 프로젝트 지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대형 프로젝트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깃으로 다 거의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제 대형 프로젝트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대형 프로젝트는 한번 구경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 서버와 독립적으로 이거는 이제 중앙식이 아니고 분산식이기 때문에 로컬에서 완벽하게 소스와 이력 관리를 한다는 소리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중앙 관리는 소스가 변경될 때마다 중앙에 이력을 계속 보내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깃 같은 경우는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로컬 즉 개인이 자기 소스를 수정하면 그 수정한 것에 대한 이력도 자기 시스템에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완벽하게 다 끝나면 이것을 인제 중앙 저장소에 보내어서 이제 푸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제 로컬에서 즉 로컬에서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내 PC상에서 내가 뭔가 소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문서를 만들거나 무슨 작업을 할 때 버전 관리하게 된다면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깃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앙 저장소로 인제 사용하는 사이트가 깃허브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 컬렉션즈라는 이 인제 경로를 한번 가 보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되게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인제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인제 많은 그 소스들이나 자료들이나 개발 과정 그다음에 인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앞으로는 아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계속적으로 대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인제 자기만의 코딩 실력을 쌓아가는 것들이 인제 여러분들의 경력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여기 들어가서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서 구경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분산 시스템으로 깃과 깃허브라는 말을 인제 두 가지를 좀 다뤄 봤는데 이제 깃과 깃허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깃은 뭐냐면은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깃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이 깃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로컬 저장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개인 PC나 아니면 피스 서버에 있는 여러분들 계정 안 뭐 인제 이렇게 나 혼자 쓰는 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로컬 내에 깃을 이용해서 인제 뭐 파일이 어느 것이 됐든 간에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깃허브는 무엇이냐? 깃허브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제 개개인 개발자들이 전부 다 깃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소스를 짰고 어떤 소스를 추가했고 그다음에 뭐 수정했고 삭제했고 이런 버전을 인제 관리를 하다가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인제 팀으로 같이 묶이게 되면은 각자 이렇게 버전 관리는 하지만 이제 버전 관리를 했을 때마다 소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중앙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중앙 저장소 역할로서 GitHub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요. 여기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인제 원격 저장소를 이제 GitHub가 제공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서 그 원격의 지금 최신 버전의 인제 소스를 다운받거나 아니면 지금 현황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GitHub 자체도 Git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버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그래서 인제 거기 있는 소스들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풀이라는 걸 이용해서 가져온다고 했죠. 제 지금 현재 내 소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가져와서 내가 수정하고 삭제하고 한 버전 관리한 그 내역과 그 소스 파일을 다시 GitHub에 올릴 때에는 우리가 푸시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인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Git은 소프트웨어다. 버전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그다음에 GitHub는 웹사이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Git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 GitHub는 반드시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GitHub는 무엇보다 이제 다른 개발자와 협업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제 GitHub의 주소는 여러분들이 그냥 GitHub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인제 주소가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조금 전에 한번 들어가 봤었죠. 그래서 인제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Git과 GitHub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텐데, 우리가 인제 개인적으로 '내가 버전 관리를 하고 싶다. 내 소스나 내 문서나 뭐 어떤 것들을 인제 버전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인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Git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그 CLI로 되어 있어요. CLI. CLI가 뭐라고 그랬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즉 여러분들이 피스 서버에 PuTT를 이용해서 접속해서 명령어를 입력해 가지고 결과 화면을 보는 것처럼 Git 자체도 CLI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LI를 인제 일단은 공부를 한 후에 좀 더 나는 편하게 GUI 화면에서 보고 싶다.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내가 그냥 프로그램으로 해 보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제 Git 클라이언트 GUI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Git을 설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리눅스를 인제 처음 배워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했었죠? 리눅스 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명령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처럼 Git도 설치하고 난 후에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Git이 제공하는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로컬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로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제 혼자 개인적으로 한 2 주간에 걸쳐서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인제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뭔가 공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 저장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앙 저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GitHub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인제 우리가 그 GitHub 사이트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GitHub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인제 팀원과 같이 의논을 해서 저장소를 만들어서 그 저장소에다 내가 개발한 거는 푸시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GitHub에 친구가 업데이트해 놓은 거를 내 거에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풀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Git만 설치할 예정이고요. Git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로컬, 내 PC 혹은 피스 서버에 여러분들 계정, 피스에 인제 서버에 지금 이미 Git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내 PC에서는 Git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CLI 명령어를 인제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숙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인제 CLI 명령어가 어떤 식으로 인제 우리가 Git을 사용할 때 어떤 그 프로세스로 인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혔으면 그다음에 인제 Git 클라이언트 GUI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요새 인제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소스트리라든지 뭐 GitHub 데스크탑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한테 맞는 거를 골라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명령어를 다 익혔으면은 우리가 인제 우리 PC에서 우리의 소스를 버전 관리를 하는 연습을 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Git을 좀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Git이 좀 CLI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없다면 지금 현재 이 띄워 놓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깃을 이제 그림으로 잘 묘사를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좀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CLI 환경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톨터스 깃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깃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깃배기 SC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잠깐 이 SCM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제 깃을 설치하기 위해서 깃하고 그냥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인제 깃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인제 깃 다운로드에서 이 깃 SCM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인제 소스 컨트롤 뭐 매니지먼트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인제 이 사이트를 인제 여러분들이 가 보시면 좀 사이트를 키워 볼게요.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접속한 그 컴퓨터 OS 버전에 맞게 이제 어떤 것을 다운받아야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른쪽 이 TV 표시에서 클릭을 해서 이제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셋업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는 뭐 맥OS, 윈도우즈, 리눅스 버전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피스 서버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이것은 CLI 환경으로 우리가 깃 버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CLI 환경 말고 인제 깃 클라이언트, GUI 클라이언트도 인제 제공을 하는데 여기 가 보시면 다운로드 밑에 GUI 클라이언트라는 이런 링크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인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쓰시면 이렇게 해서 인제 제일 먼저 나오는 소스트리나 뭐 깃허브 데스크탑 뭐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에 톨터스 깃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깃 명령어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좋지만 여기 보면 다큐멘테이션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은 프로깃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책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로 읽을 수가 있게끔 온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인제 보시고 만약에 나는 이거 영어로 돼 있어서 좀 힘들다." 이런 학생들은 여기 보면은 한국어도 있으니까 한국어로 클릭해서 보는데 한국어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PDF로도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 보면 될 거고 뭐 인제 비디오도 있고 인제 비디오 그다음에 인제 뭐 레퍼런스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보고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 인제 OS 버전에 맞는 그 깃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깃 설치는 금방 쉽게 완료가 될 거고요. 우리 사용하고 있는 VS 코드나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클립스 뭐 이런 에디터들, IDE 환경들 있잖아요. 개발하기 위해서 인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인제 툴들을 보면은 깃이 대부분 다 연동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제 깃허브에 접속해서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인제 플러그인이나 아니면은 인제 내재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뭐 서브 버전 이건 중앙 집중식 그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 VS 코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인제 깃만 설치를 해 놓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 폴더를 깃 저장소로 만들어서 우리가 인제 이력을 변경 이력을 뭐 남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깃의 원격 저장소에도 저장할 수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주까지 인제 깃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깃은 정말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이고 그리고 인제 우리 개발자들이 깃을 사용하지 않는 개발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시간과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인제 또 금요일 날 다루는 시간에 인제 명령어들을 잘 익혀 놓기를 바랍니다. 깃을 여러분들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면은 깃은 여러분들이 인제 버전을 저장할 때 지금 현재 뭐 어떤 것이 추가되었다, 어떤 것이 삭제되었다, 그다음에 A라는 펑션이 뭐
추가되었다, 파일이 추가되었다, 뭐 이제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버전을 이제 저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버전을 기록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게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it의 설치가 끝났다면은 들어가서 Git 한 칸 띄고 config 한 다음에 마이너스 글로벌 하고 user.name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쓰시고요. 뭐 한글이든 뭐 영어든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이제 GitHub라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다 대부분 영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어로 이제 이름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어로 이름을 이제 등록해 놓는 게. 그리고 이제 이메일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팅이 두 가지가 되었다면은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리스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피스 서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Git 한번 입력을 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Git이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사용법이 나온다면은 Git이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Git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용자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메일을 등록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git config global 그다음에 user.name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git config global 이메일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메일, 저는 그냥 됐어요. 등록이 다 되었으면 여러분들께 제대로 등록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글로벌 리스트 해서 이제 하면은 이렇게 이제 유저 이메일과 유저 네임이 등록이 되었고, 이 등록된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버전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 이메일과 이름으로 등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피스 서버에 들어와서 지금 Git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로컬 PC에도 만약에 Git을 설치해서 버전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로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Git bash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을 등록해야 됩니다. 까지 이제 Git 설치와 그다음에 이제 Git에 등록되는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등록이 만약에 끝났다면은 이제 Git을 실제로 사용을 해 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Git을 사용하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Git을 이제 여러분들 전체 드라이브를 다 Git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버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폴더를 하나 정해서, 저는 지금 이제 헬로 월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지금부터 버전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폴더를 우리가 Git 저장소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파일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파일을 수정하거나 혹은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은 그런 정보들이 이제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이제 Git 저장소에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가 다 끝나서 지금 이제 이것을 갖다가 버전을 기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커밋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커밋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hello.c라는 파일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버전을 기록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Git 저장소에서 파일 하나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이 Git 저장소에서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상태를 내가 지금 이제 버전을 기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커밋 명령을 이제 주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 언제 뭐 12시 뭐 6분에 hello.c라는 파일을 생성했다라는 버전이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hello.c만 만든 게 아니라 hello 헤더 파일도 만들고 hello.c도 만들어서 얘네를 한꺼번에 버전을 기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일을 2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커밋을 열면 두 파일에 대해서 create hello.c라는 커밋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커밋을 날리고 나면은 Git 저장소의 변경 사항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저장소로 이제 들어가서 또 작업을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어떤 파일에 뭐 함수를 추가했거나 뭐 수정했거나 뭐 삭제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다시
일로 git 저장소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던 작업이 완료가 돼서 버전을 기록해야 되면은 커밋 명령어를 날려주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제 이 커밋이 이제 명령어가 쌓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버전이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히스토리가.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완료가 되면 일로 이제 이렇게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폴더를 내가 버전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폴더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git으로 내가 이거 버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git 저장소로 초기화를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내가 수정하는 파일들에 대해서 작업이 한 단계씩 완료가 끝날 때마다 커밋을 날려서 저장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git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뭐였죠? 먼저 내가 폴더를 정해 놓고 그 폴더를 이제 git 저장소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git 저장소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git 저장소를 우리가 리포지토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리포를 생성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를 우리가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리포지토리를 우리가 선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내 PC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폴더를 git 저장소로 만드는 방법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원격 저장소, 즉 제가 아까 원격 저장소로 사용하는 게 GitHub라고 그랬는데, GitHub에 있는 프로젝트를 내 로컬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해도 그 복제된 폴더는 git 저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우리가 로컬로 폴더를 만들어서 git 저장소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격 저장소에 있는 것을 내 로컬로 복제하면서 자동으로 git 저장소로 생성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본인의 그 홈 디렉토리로 가서 2020 OSS라는 폴더 모두 만들어 놨으니까 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GitLab이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경로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1번 로컬 저장소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 왜 로컬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서버에 접속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버에 접속해서 내 공간 안에서 지금 내가 폴더를 만들고 내가 소스를 짜고 하기 때문에 얘도 내 피스 서버 속에 로컬 이제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PC에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로컬 그 저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제 hello라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mkdir hello 그래서 만들었고요. hello라는 폴더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그냥 폴더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hello.c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근데 지금부터 만드는 이 hello라는 폴더는 git 저장소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컬 저장소를 git으로 만들 때에는 git 한 다음에 init 해주면은 지금부터 이 이제 폴더는 git 저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git 명령어를 위해서 버전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파일을 만들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해볼 건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저장소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랩 환경 설정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과제 게시판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직접 그 접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C로 만든 프로젝트를 하나 골라봤고요. 여러분이 이 서치되어 있는 부분에 캘큘레이터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엔터 하면은 이렇게 캘큘레이터가 나오고요. 굉장히 많죠. 244,766개의 리포지토리가 이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이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랭귀지가 있어요. 어떤 언어로 짠 게 있냐. 근데 뭐 자바가 제일 많네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C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C로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 결과 이제 4,292개의 결과 중에서 이 제일 위에 있는 비트밀스 캘큘레이터라는 이것을 클릭을 해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보면 이게 저장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저장소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소스 코드와 필요한 자료들을 다 올려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 있는 것을 내 걸로 복제해서 내가 수정하는 형태로 만들 때에도 기 저장소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제하기 위해서는 여기 그 저장소에 주소가 필요한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클론 or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다운로드를 하면은 그냥 zip 파일로 소스 파일만 다운받게 되는 것이고, 클론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만들었던 커밋 메시지, 커밋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일 커밋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버전이 변경될 때마다 51번을 계속 버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버전 기록을 해 놓은 거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제 그냥 이 소스와 히스토리를 복제해 주는 길 클론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얘를 누르면 복사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피스 서버에서 인제 해볼 건데, 이 헬로우는 우리가 만든 로컬 저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나갈 거고요. 조금 전에 복사해 놓은 GitHub에 있는 그 리포지토리의 주소를 우리가 인제 여기서 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 clone이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복사해 놓은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격으로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소스 파일과 그동안 그 변경 이력을 적어 놓았던 히스토리들을 다 복제해서 이제 내 걸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ls 해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calculator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이 올려놓은 소스 파일들이 이제 그대로 내 걸로 복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git 저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 동영상 시청 후에 이제 접속해서 calculator로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C 언어를 고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비트밀스 calculator를 선택해서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하세요. 여기다가 이제 git clone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제 calculator라는 그 폴더가 생기면서 이 인제 리포지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다 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설치했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Git의 버전을 인제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인제 설정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제 로컬의 저장소를 Git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인제 GitHub에 있는 원격에 있는 저장소를 복제해서 내 걸로 이제 가져오는 방법. 여기까지 인제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직접 이 파일에다가 정보를 추가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이것을 버전을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제 커밋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파일을 먼저 생성합니다. 생성하거나 뭐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뭐 이런 기능 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Git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이 인제 완료가 된다면은 이 파일을 갖다 이제 어디에다 스테이징 에리어라는, 이게 뭐냐면은 인제 모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정이 일어난 파일들이 이거가 있다. 그래서 인제 한 번에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스테이징 에리어라는 부분에다 add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계속해서 우리가 인제 변경 사항을 기록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함수도 추가하고 그다음에 삭제하고. 근데 인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때까지 통으로 해 버리면 버전이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함수를 만들 때마다 버전을 기록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가하고 그리고 버전을 먼저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함수를 추가하고 add하고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함수마다 할 수가 있고요. 나는 파일 하나 생길 때 그냥 그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add를 하고 파일을 완전히 완성한 다음에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이 add하는 건 뭐냐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바구니에 이렇게 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파일, 이 파일 고쳤고 이 파일 고쳤고 이 파일 고쳤고. 근데 이제 그 범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긴 하는 건데 가능하면 기능별로 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인제 이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중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뭐 메인을 수정했다. 그리고 기록 남기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스트 함수를 만들었다. 또 add해서 커밋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커밋하기 위한 과정은 뭐냐면 이제 어떤 파일을 이제 소클에 담을 건지 애드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정이 다 일어난 다음에 인제 기록을 남겨야겠다 그러면은 커밋을 하시면 이것을 인제 히스토리 수정 내역을 저장소에 인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면은 여기서 애드하고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가 되고 다시 기록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애드하고 커밋하고 애드하고 커밋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애드하는 과정부터 커밋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잖아요. A라는 파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파일은 한 번도 등록이 안 된 파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untracked 파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파일은 지금 이제 한 번도 처음 생성이 됐기 때문에 한 번도 스테이징 영역에 담긴 적이 없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untracked 파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작업하는 공간을 working directory라고 부를게요. 뭐 워킹 디렉토리라고도 부르고요. 워킹 트리라고도 부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그 영역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뭔가 펑션을 추가하거나 뭐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작업들이 일어나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업들을 이제 담아서 버전으로 내가 이제 이력을 남기겠다. 버전이 변경됐다는 변경 이력을 남기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파일들을 여기 스테이징 영역에다 담아요. 그래서 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담긴 파일을 가져다가 우리가 커밋이라고 인제 명령을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장소에 어떤 파일이 어떤 메시지로 변경이 언제 되었다. 그리고 누가 했다. 이름과 이메일까지 해서 딱 기록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스테이징 영역에 한 번이라도 담기면 그 파일은 트랙트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랙트 파일과 언트랙트 파일의 구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스테이징 영역에다가 변경된 파일을 담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git add라는 명령을 쓰게 돼요. git add.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를 보면은 이건 뭘까요? 이제 git add 하는데 index.html과 index2.html 두 파일을 담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표점 별표 이렇게 하면 이거 뭘까요? 지금 현재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스테이징 에리어에 담겠다 이런 뜻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별표점 html 하면은 현재 이 만들어진 파일들 중에서 확장자가 html인 파일을 전부 다 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제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담아 버릴 필요는 솔직히 없거든요. 왜냐면 수정된 파일 위주로 담는 것이 되게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인제 담는 게 끝났다면은 이게 인제 담는 명령어이고요. 담는 게 끝났고 수정도 완료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인제 git 리포지토리에다 변경 이력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그 작성하는 게 뭐다? 커밋이라고 얘기를 했고, 커밋하는 건 어떻게 하냐? git commit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git commit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어떤 그 메시지를 쓸 건지 인제 이렇게 vi 창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길게 작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git commit에서 -m 한 다음에 이렇게 직접 메시지를 써 주면 이건 vi 화면이 나오지 않고 그냥 짧은 줄로 뭐 어떤 작업을 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언트랙트 파일들은 항상 add를 먼저 한번 무조건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커밋을 해야 되거든요, 언트랙트 파일인 경우. 근데 인제 한 번이라도 스테이징 영역에 넣어서 인제 우리가 작업을 했던 커밋을 이루어졌던 그런 파일들은 우리가 -am이라는 옵션을 써서, a가 인제 무슨 옵션이냐면 add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워킹 디렉토리에서 트랙트 파일 중에 어떤 것을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git commit -am 하면은 얘가 add도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한꺼번에 쓰겠다. 즉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한번 우리가 피스 서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우리가 hello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인제 작업을 해 볼게요.
그래서 ls 한 다음에 그러면 hello.c라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터치 뭐 hello.c 하나 만들었고요. 빔이나 vi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샵 include sdio.header 파일 int main 이렇게 하고요. f hello world 이렇게 이제 그럼 지금 현재 이 파일은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저장소를 만들었고 지금 파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파일은 무슨 파일일까요? untracked 파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git status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untracked 파일 해가지고 hello.c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이제 파일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파일 새로 만든 이 기록을 이제 우리가 버전을 남기고 싶어요.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git add라는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hello.c라는 파일을 담겠다. 그러면은 이게 스테이징 영역에 hello.c라는 파일을 담아놓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확인해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git status 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담겨진 거는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록을 남기고 싶으면 git 한 다음에 commit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제목과 그 다음에 뭐 메시지, 긴 메시지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죠. 혹은 -m이라는 옵션을 줘서 직접 이렇게 그냥 create hello.c 파일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해버려도 이 한 줄짜리 이제 이력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터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었다라는 이제 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git status에서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다. 워킹 디렉터리 깨끗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커밋을 날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이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이제 커밋을 날린 것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git log라는 것을 이제 띄워보면은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커밋을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커밋 한 번 한 것에 대한 이제 해시코드 이제 그 커밋 체크섬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해시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썼던 메시지 그리고 작성자가 누구다 그리고 이메일은 누구다 그리고 날짜가 뭐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킹 디렉터리에서 이제 스테이징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add를 했다가 이 파일은 잘못 넣었는데 그리고 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 rm 한 다음에 --cached 라는 이제 캐시드나 아니면 스테이지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스테이지드 에리어에 있는 파일들을 뭔가 제거하거나 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캐시드 되어 있는 것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일을 제거하겠다. 즉 워킹 트리로 다시 돌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시 vi hello.c를 열어서 아까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저 밑에다가 뭐 리턴이 없네요. 리턴 한번 더 볼게요. 리턴 제로 해서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수정이 또 된 상태잖아요. git 스테이터스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수정을 해봤는데 이제 수정이 되었다고 나오죠. 여기.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는 스테이지드 영역에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git add. 얘는 근데 트랙트 파일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를 add해서 우리가 커밋을 한번 날렸기 때문에 트랙트 파일이기 때문에 굳이 add를 거쳐서 커밋으로 안 가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바로 커밋 하려면 commit -am 하고 메시지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add를 해서 좀 안전하게 담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add hello.c 이렇게 이제 다시 담을 수가 있고요. git status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스테이징 영역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얘를 갖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git 한 다음에 아래 cached 그리고 hello.c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git 스테이터스 한번 해보면 아까 우리가 스테이징에 넣어놨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실습하면서 스테이터스라는 걸 이제 많이 썼는데 git 스테이터스가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touch hello.c 해 가지고 git 스테이터스 하면은 새로운 파일이 생겼으니까 untracked 파일 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어떤 파일이 지금 untracked 파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얘를 쓸 때에는 반드시 git add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인제 설명문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git add 한 다음에 이제 hello.c 해도 되고 지금 파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별표.c 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hello.c라는 파일이 녹색으로 표시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스테이징 영역에 지금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인제 볼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git commit -m 하고 메시지를 써 주겠다. create hello.c라고 하면은 이게 인제 지금 현재 파일이 하나 생성됐고 그 파일의 소스를 변경했고 이 기록을 이제 어디에다 남기겠다? 이제 버전 변경 이력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1 개가 변경되었고 뭐 추가가 된 게 있고 뭐 삭제된 것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얘는 지금 이제 추가된 게 없이 파일만 만들었다가 그냥 됐기 때문에 파일만 하나 생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git 스테이터스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밋할 게 아무것도 없다. 워킹 디렉터리는 지금 현재 깨끗하다. 더 이상 뭐 변경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뭔가 할 게 없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제 변경 이력을 쭉 적다 보면은 이제 커밋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히스토리를 보는 명령어가 git log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동안 했던 우리가 커밋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커밋을 2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커밋 히스토리 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가 원격 그 GitHub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calculator라는 프로그램을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51 개의 커밋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커밋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것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이제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git log는 지금까지의 로그를 그냥 리스트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3이라는 옵션을 붙이면 최근 3 개만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제 -p라는 옵션을 주면은 이건 뭐냐면은 이전 버전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뭐가 추가가 되었는지 뭐가 삭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인제 원라인으로 하면 제가 아까 git commit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vi 화면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인제 제목도 입력하고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도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다 읽기는 힘드니깐 제목만 확인하고 싶을 때 한 줄로만 표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라인으로 하면 되고요. 역시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2 개만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여기 보는 것처럼 git log 한 다음에 어서를 브랜든이라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현재 로그를 기록한 사람 중에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그 커밋 메시지만 내가 이제 커밋 히스토리만 확인하겠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제 우리가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커밋을 봤는데 인제 좀 복잡한 히스토리들은 뭔가 이렇게 인제 막 병합도 하고 분리도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약간 입체적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래프라는 걸 사용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calculator에서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alculator 폴더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인제 git log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나올 때 빠져나오고 싶으면 Q를 누르면 이제 바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git log -3 하면은 최신 3 개만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Q 누르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diff를 보고 싶다. 즉 뭐냐면은 이전 기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차이점을 보고 싶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p는 diff를 보고 싶다. -1은 최근 하나를 보고 싶다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별로 특별한 기능들이 없네요. 이건 머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diff는 우리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죠. hello 여기 인제 그래서 git log -p -1 해서 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diff 해서 비교를 이전 버전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인제 보는 것처럼 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추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인제 추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인제 한 줄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git log -e 한 다음에 one line 이렇게 해서 인제 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라인으로 나와요. 만약에 난 10줄 보고 싶다. 이게 몇 개를 보여준다라는 개수 지정한 거였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인제 제목 부분만 표시가 돼서 '아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구나.'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작가별로 하고 싶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옵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뉴얼은 꼭 한 번씩 찾아보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브랜든 하면은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인제 커밋 메시지를 남긴 것만 나오겠죠. 이걸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원라인으로 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써 브랜든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은 이 사람이 남긴 것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지우고 원라인으로 볼 거고 빼기 그래프 해 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어떻게 연결돼서 어디서 병합되고 이런 것들 머지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인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제 머지하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인제 한 다음 주쯤 되면은 인제 머지하는 것까지 배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